재밌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초초초 가성비로 기득들의 마음을 뒤흔든 레노버의 P11, 거의 모든 테크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였던 기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도 했고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미 산 사람들과 그냥 제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10.8층에 탑승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하자면 대략 한 12만 7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웃긴 게 이게 판매가 될 때 레노버 P11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판매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별명이 미미자라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너무 많이 팔려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품이 안 오나요? 문의글만 남겼는데도 제품 취소가 되는 막 상황이 오면서 뭔가 이 미미자의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었는데 결국 저도 미미자한테 구입했는데 뭐 제품은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정식 가격은 레노버 홈페이지 기준 49만 9천원,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대략 한 3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번 제품이 한간에는 영상용으로 짱이다, 아니다, 거품이며 성능이 구리다,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등등이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다들 이제 P11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몇 가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몇 개 구분해서 제가 대략 2주 정도 사용해본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영상용으로는 좋을까? 디스플레이는 11인치의 LCD를 탑재했습니다. 보통 영상용이라고 한다면 OLED를 탑재된 태블릿들이 많긴 한데 얘는 LCD를 탑재하고도 영상용으로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썼을 때 얘가 LCD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0만원 초반대임을 생각하면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도 테스트용으로 많이 재생해보는 뭐 LG 이런거 HDR 재생은 불가능하고 풀 HD 60프레임까지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야각도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재생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거의 이제 불만은 크게 없을 정도로 오히려 가격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화질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구입가는 10만원 초반이지만 거의 50만원대에 판매되었던 기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영상용 태블릿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 넷플릭스에서 와이드바인 에런 지원을 받았냐? 앱 설정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재생 사양을 보면 현재 와이드바이 에런 인증을 받았고 최대 재생 해상도는 풀 HD,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HDR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보통 중국 내수로움은 L3, 저 같은 경우 글로벌로브로 바꿨기 때문에 와이드바인 에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영상용으로 좋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얘의 밝기가 최대 400니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쓰기는 괜찮은데 야외에서 쓰기에는 좀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자세히 비교를 더 해보니까 풀 HD 60프레임은 재생도 좀 버겁더라고요. P11은 뭔가 같은 60프레임이라도 좀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태블릿들은 이런 게 잘 없는데 왼쪽 끝에 보면 뭔가 라운딩 처리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쪽에 시계가 좀 어지중간하게 걸쳐있는 느낌, 반대로 오른쪽 끝에 배터리를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모서리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잘 보이진 않지만 밝은 화면을 띄었을 때 디스플레이 끝쪽을 보면 모서리에 음영이 지는 것도 꽤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밝은 화면일 때 잘 보이고 어두운 화면일 때는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색에 대한 균일도도 크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떠한 느낌이냐면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좀 푸르딩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상보다는 웹서핑을 할 때 이러한 이제 좀 푸르딩딩함이 느껴졌었는데 그나마 얘가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 색상 모드로 가면 조금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색 설정에서 밝음보다 최적화가 눈에 보기에 더 좋았고 그리고 의외로 얘가 스피커가 괜찮았어요. 왼쪽에 2개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에도 2개 총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또 이렇게 내려보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가격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소리를 들어보면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좀 뭉개지고 소리가 뭔가 이제 서로서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후기를 보니까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영화 모드로 한 다음에 약간 V자형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좋다는 후기를 보고 이제 세팅을 해보니까 영상을 볼 때만큼은 스피커의 품질이 꽤 괜찮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영상용으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기이고 10만원 초반대임을 생각한다면 영상용으로는 따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기였습니다. 그럼 얘가 태블릿인데 게임용으로는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은 적어도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 플래그십 태블릿도 많이 써봐서인지 이제 역체감이 심해서인지 얘를 처음에 썼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프로세서부터 퀄컴 스냅드래곤 661을 탑재하면서 고급형이나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도 꽤 많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앱을 열거나 닫는 것부터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단 제가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버벅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작업을 좀 해줬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일단 받자마자 한 것은 미개봉 내수롬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글로벌롬으로 변경 후 국가 변경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글로벌롬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전과 다르게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면 몇 번 클릭하고 몇 분 만에 내수롬에서 글로벌롬으로는 쉽게 바뀌더라고요. 이후 기본 런처는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노바 런처 정도만 사용해서 사용 중인데 사실 그 정도까지만 설치해도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이상한 것은 이제 알림창을 내리게 되면 레노버 서비스라는 게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이제 좀 너무 답답해갖고 예전에 안드로이드 폰이 롬질 하는 것도 재밌고 막 USB로 연결해서 뭐 기본 앱을 삭제하거나 이런 게 재밌었잖아요. 그 추억을 살려서 지금 또 인터넷에 많은 팁이 올라와 있는 미리 탑재되어 있는 앱들을 좀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레노버 기본 앱부터 구글에서 안 쓰는 뭐 기본 앱까지 모두 삭제를 하고 나니까 와 이게 그렇게 체감이 될까 싶었는데 그것만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쾌적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 저는 얘를 구입한다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앱을 좀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체감이 엄청나요. 게임 제가 많은 것은 해보진 않았지만 배틀그라운드 정도만 몇 판 해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애니팡이나 맞거나 이런 간단한 캐주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면 설정에서 보면 얘가 HD까지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기본 옵션은 원활이었지만 그나마 좀 올린다면 밸런스를 올릴 수 있고 요것도 이제 저중까지는 가능한데 밸런스의 중이 최대 옵션이다. 옵션이 낮기 때문에 프레임은 크게 뭐 드랍 없이 그냥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거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그래픽을 보면 이게 진짜 좀 뭔가 이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픽이 너무 별로고 몇 판 해보니까 지금은 프레임이 괜찮은데 간헐적으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프레임이 한 번씩 드랍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솔직히 저는 얘로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선 탑재 앱을 좀 제거해주고 나니까 그나마 쓸만한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게임용으로 사는 것은 멱살 잡고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구입하게 된다면 전자기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야 뭐 롬질이나 여러가지 세팅을 많이 하게 되시지만 제가 느꼈던 이제 개인적인 몇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리자면 일단 이번 대란템의 경우 중국 내수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용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설치하시는 뭐 글로벌롬이나 LTE롬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내수롬 같은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이러한 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롬을 많이 설치했는데 근데 이 글로벌롬도 처음에 문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있었지만 넷플릭스는 APK로 받아서 설치해야 됐고 중국에서 금지한 어플은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LTE롬으로 많이 바꾸시기도 했는데 또 LTE롬으로 바꿨을 때 이 GPS를 쓸 수 없는 문제가 새롭게 생겼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제품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아주 좋은 팁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롬으로 바꾸더라도 기본적인 국가 지역은 중국어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일단 설정에서 검색을 누르고 샵샵샵샵 6030 샵 치면 여기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국어로 바꿔서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되면서 한국어로 설정되고 이후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넷플릭스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얘를 구입한다면 글로벌롬으로 바꾸고 국가 지역만 한국어로만 설정해주면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후기를 보니까 9월 생산분부터 글로벌롬이나 LTE롬을 설치하게 되면 무한 부팅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얘를 또 설정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잠금해서 풀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노크온에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3번 터치하게 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해결하려고 찾아보니까 설정에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시스템, 제스처, 카메라로 이동,
요것을 사용 안 함으로 해버리면 터치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아요. 요 정도만 설정하면 진짜 얘를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 있을걸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태블릿 시장에서 레노버 P11의 가성비를 이제 이야기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저렴이 태블릿을 꽤 많이 써봤습니다. 진짜 싼 건 4만원대 아마존 파이어도 써봤고 20만원대 갤럭시 탭 A부터 뭐 여러가지를 써봤는데 저렴이에서 중렴이 정도들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P11의 가성비가 좋을까? 일단 외관은 진짜 훌륭해요. 뒤쪽을 보더라도 뭐 크게 흠잡을 거 없을 정도로 두께도 7.5mm로 꽤 얇은 편이지만 사실 뭐 정가인 49만 9천원이라고 본다면 뭐 오히려 그 가격대라면 얘가 좋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10만원 초반대로 보자면 마감은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외관의 단점을 꼽자면 후면을 보자면 이제 소재가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금속 소재 같은 느낌이 들고 위쪽에는 무광으로 코팅된 뭔가 플라스틱 느낌이 드는데 가로로 들고 썼을 때는 크게 뭔가 이제 단점이 없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이나 책을 볼 때 세로로 들게 된다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 체감되는 이제 이 느낌,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얘는 USB Type-C도 지원하고 무게도 490g으로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만 있기는 한데 그건 어찌 보면 10만원 초반대인데 뭐 LTE까지 바라는 것은 좀 무리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프로세서가 느리기 때문에 LTE 모델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800만, 후면 1300만이 탑재되어 있는데 와씨 소리가 우렁차네. 뭐랄까 화상 회의 정도는 괜찮지만 뭐 메인으로 쓸 정도는 아니고 배터리는 7500mAh로 꽤 크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오래 가진 않았지만 나름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은 이제 영상을 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 크게 불만은 없었고 번들 충전기가 USB Type-A에 프로토콜이 제한적이라서인지 번들 충전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USB Type-C 충전기를 쓴다면 조금 이제 충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 꽂았을 때는 고속 충전 중이라고 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속 충전이 되거나 이제 충전 속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충전기를 많이 가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펜도 지원을 해요. 웃긴 게 펜이 6만원대이기 때문에 두 개 펜을 구입한다면 거의 레노버 P11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펜을 여기서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오히려 검증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의 S펜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인 부분도 있었어요. 얘가 저렴이 태블릿인데 음소거, 소리 이렇게 하면 좋은 진동 모터는 아닌데 꽤 이제 진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타자를 칠 때도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꽤 의외였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주신 터치 불량 증상은 저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10만원대 태블릿이라고 했을 때 외관이나 마감이 크게 나쁘지 않고 스펙도 아니 프로세서만큼은 좀 느리고 전체적으로 P11의 가성비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태블릿에 이 정도의 가격이다 가성비보다 갓성비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분들께서 레노버 P11에 열광했던 이유 물론 태블릿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태블릿을 구입한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로 비싼 태블릿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아까웠는데 이번에 이 제품이 10만원 초반대에 그 용도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그러한 제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슈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것을 써보니까 얘의 케이스나 보호필름까지 구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얘는 이제 저렴이로 이제 막 굴리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씩 추가되다 보면 금액이 추가되게 되고 차라리 그렇게 쌓인 금액이라면 오히려 더 다른 태블릿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나마 이제 추가로 더 구입한다면 얘는 영상용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사용했을 때 얘를 거치할 수 있는 이제 저렴한 태블릿 거치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얘가 가성비이긴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저렴하다고 해서 또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얘가 막 롬을 바꾸는 귀찮음도 있고 이것을 뭐 해주더라도 사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게 좋지 선물용으로 준다면 오히려 욕먹을지도. 저는 오직 집에서 가족이나 아이들이 막 굴리는 영상용으로 쓰기에는 이제 강추드리고 싶은 태블릿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얘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여기저기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목적이 없거나 이미 태블릿을 갖고 있는데 호기심에 구입하는 거라면 구입하지 말고 만약 태블릿이 없고 집에서 이제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데 비싼 태블릿을 사기에는 돈이 아깝다 그런 분들이 구입하면 딱 좋을 태블릿입니다. 분명 P11이 이번에 대란이라서 엄청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을 텐데
아마 기존에 태블릿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걸 구입하셨다면 지금 벌써 서랍에 넣으셨을 분들도 꽤 많을걸요.